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군의 오랜 수건인 대형 수송기 도입사업 추진 소식입니다. 대형 수송기 사업은 공군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형 수송기란 전략 수송기의 비행 및 수송 능력, 그리고 전술 수송기의 이착륙 성능이 결합된 항공기를 뜻합니다.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과 관련돼 이미 지난해 초 공군은 합동참모본부에 소요 검증을 제기했으며,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군이 대형 수송기 추가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행연구 조사 분석은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국 공군의 대형 수송기의 필요성과 후보 기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수송기의 필요성입니다. 대형 수송기의 본래 역할은 전시 후방에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과 장병들과 전차, 장갑차들을 다른 전투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수많은 군사작전을 펼치는 미군의 수송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광역전을 펼치지도 않는 한국군의 대형 수송기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수송기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군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으로 보았을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대의 군과 우리나라의 군은 사실 군사작전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1-2년 전 남북이 화해 모드로 분위기를 이어갈 때 우리 정부는 감귤과 각종 지원 물품을 우리 공군의 C-130H를 이용해 북한에 지원했으며, 2018년 7월 남북 통일농구 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단 100여 명이 C-130H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미투로 사이판에 고립되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시키는 작업도 C-130H가 맡았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 지진과 쓰나미 발생 때 구호물품 지원 등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용도로 활용하며 한국의 위상을 떨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이툰 부대와 다이만 부대의 지원을 위해 쿠웨이트에서 지원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구호활동 시 자국의 대형 수송기를 활용해 세계 각지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자국의 힘과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수송기의 필요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제3지역의 어떠한 논리로 인해 참전을 할 경우 수송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군이 보유한 C-130H와 개량형인 C-130J로는 앞서 언급한 것들을 수행하기에는 많이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결함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C-130H에서 발생한 결함은 153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엔진을 교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도 있었습니다.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은 얼마나 많은 인원과 화물을 싣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에 공군은 C-130 계열보다 더 크고 먼 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 기종입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은 A330 MRTT 공중급유기나 민간 항공기를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A330 MRTT가 공군이 원하는 수송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문 수송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급 물자에 대한 공중 투하가 불가능하며 탑재 가능한 화물의 높이도 낮습니다. 특히 수송기의 장점은 짧고 거친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항공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IL-76이나 우크라이나제 수송기 도입 가능성도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며 C-130 계열도 언급되고 있지만 우리 공군은 단호하게 더 큰 기종을 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보잉의 C-17은 에어버스의 A400M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유력한 후보는 에어버스의 A400M입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와이어 하나에 매달렸던 씬으로 유명한 수송기입니다. 사실 스페인이 한국의 KT-1, T-50 훈련기와 A400M의 스와프딜 방식을 공식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스페인 공군이 C-101 훈련기의 대체기로 스위스 팔라투스사의 PC-21 24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불발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페인 공군은 애초 KT-1 기본 훈련기보다는 T-50 고등 훈련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며 향후 스페인 공군의 고등 훈련기 도입 예산이 갖춰지면 우리 군이 A400M 수송기를 구매하고 절충 교역 방식으로 스페인이 T-50 고등 훈련기를 확보하는 맞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T-50 고등 훈련기는 제트 추진 방식의 레이더도 탑재된 첨단 고등 훈련기이며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산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사실 한국에 스와프 딜한 배경에는 스페인의 내부 사정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A400M 27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스페인 군 예산 문제 등에 맞물려 14대만 운영하고 13대는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찰나 한국 공군의 소식을 듣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스페인은 13대의 A400M 매각 시 자국 도입 가격에서 15% 내외로 할인을 할 계획이라 스페인의 스와프딜 제안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19년 2월에 스페인에 실사단을 파견하였고 본격적인 도입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A400M 수송기는 독일 53대, 프랑스 50대, 스페인 27대, 영국 22대, 터키 10대 등 EU, 나토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4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도입이 유력한 A400M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A400M은 기본적으로 대륙간 대량 공수를 위한 전략 수송기는 아니고 제한된 전장의 물자와 병력을 공수하기 위한 전술 수송기입니다. 하지만 공중량의 항속거리 자체가 길어 멀리 떨어진 해외의 분쟁 지역에 특수작전 부대를 파견하거나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임무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A400M의 항속거리 조건표를 영상에 올려놨으니 잠시 화면을 정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항속거리에서는 C141에는 밀리지만 탑재량이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기에 전략 수송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실 필요하면 내부 적재 창고에 임시 연료 탱크를 실어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항속거리는 의미가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엔진 프로펠러 회전 방식도 독특합니다. 각 날개의 두 프로펠러가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카운터 로테이팅 프로펠러스라고 부르며 한쪽 방향으로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토크 스티어를 상쇄시켜주고 한 엔진이 고장나서 멈췄을 때 비행 방향이 고장난 엔진 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항 속도는 시속 780km/h로 터보프롭기 치고는 상당히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급유 포트만 장착시키면 공중 급유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발사인 에어버스에서도 단거리 이착륙 능력과 더불어 홍보 중인 기능으로 대형 수송기를 공중급유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장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수송기 도입 사업에서 3대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3대를 추가 도입해 총 6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C130J30이나 에어버스의 A400M이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는데 공군은 C130 계열보다 더 큰 기체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스와프 딜 방식도 있기 때문에 A400M이 여러모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번 수송기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세계 각지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